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스레드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레드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하게끔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히 사용자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보세요. A라는 작업이 있고 B라는 작업이 있다면 이 A라는 작업을 웬만하면 B라는 작업보다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좀 끝내고 싶어라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럴 때는 사용자가 관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설명을 하면 아시겠지만은 이 A와 B가 내가 아무리 이거를 우선순위를 많이 준다고 해도 A한테 우선순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 A가 무조건 B보다 먼저 끝난다는 보장은 못해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아요. 자, 한번 보죠. 이제부터 설명을. 자, 스레드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개수가 코어의 수보다 많을 경우, 뭐 전부 다 스레드의 개수가 코어의 수보다 많지 뭐 적은 게 어디 있나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럴 것 같았으면 그 CPU 점유율은 0%나 1%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스레드를 어떤 순서로 동시성으로 실행할 것인가라는 게 바로 결정해 주는 게 스레드 스케줄링 혹은 CPU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스레드가 CPU의 코어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시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스레드 개수가 코어의 개수보다 많을 때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을 잠깐씩 실행했다가 사람들한테 마치 눈속임 많은 형태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동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이어서 이렇게 코어가 여러 개가 있다면 코어가 4개인데 스레드가 4개야. 그럼 이건 동시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병렬성만 존재하잖아. 그죠? 근데 그럴 일은 없죠. 기본적으로 4개보다는 무조건 많죠. 그죠? 저만 해도 2000개 가까이 됐었으니까. 그러면 500개씩 맡아서 처리한다면 이거 잠깐 실행하고 이거 잠깐 실행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동시성과 병렬성, 컨커런시와 패럴리즘을 병행한 그러한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동시성과 병렬성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한 스케줄링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링에 의해서 스레드들을 누가 CPU의 코어가 번갈아 가면서 런 메서드를 조금씩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대로. 그래서 CPU에 있는 코어가 여기에 실행 대기인 상태, 실행 대기 상태를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텐데 러너블이라는 상태입니다. 우리 왜 스레드의 스테이트의 정적 클래스로 내부 클래스로 존재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예. 그게 러너블이라는 상태로 실행 대기 상태라고 하고요. 이제 실행 상태를 우리가 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마구잡이로 우리가 이렇게 스레드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작업 객체가 정의되어 있다고 해서 이 코어가 이 스레드 1만 내가 실행해 주리라는 법은 없단 말이죠. 이것만 실행해 주면 뭐 CPU가 뭐 얘한테 편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가 3개가 있다면 같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다면 얘네들은 시간, 즉 CPU 스케줄링에 의해서 이 스케줄링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PC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왜? 깔려져 있는
뭐 하는 프로그램, 뭐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터주는 거 등등 해서 싹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스케줄링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이건 빌 게이츠가 와도 몰라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가 우리가 작업을 정의를 해놨다면, 만약에 코어가 한 개야. 코어가 한 개면 스레드 한 개짜리 1번짜리를 들고 와서 실행 대기에 이렇게 있으면 끌고 와가지고, 야, 니 조금 한 1초 실행하고, 요거 들고 와서 1초 실행해주고, 임마 다시 실행 대기로 보내고, 임마 데리고 와서 1초 실행해주고, 임마 다시 보내고, 임마 데리고 와서 1초 실행해주고, 임마 다시 보내고,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야금야금씩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상수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실행되는 기회가 높아질 뿐이지 빨리 종료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1에서부터 10이에요. 그죠? 예. 얘를 10이 맥스 프라이어리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레드는 태어나면 5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노멀 프라이어티라고 하고요. 최고 낮은 게 민이에요. 1. 민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열거상수로 존재를 하는데 스레드 내에서 자, 얘가 만약에 10이에요. 얘가 5고 얘가 1이에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 10이라는 우선순위를 들고 있으면 5와 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우선순위가 일단 높다. 그죠? 네, 높아요. 그러면 이것은 CPU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얘는 CPU 코어의 선택이 될 확률이 높아져서 얘를 끌고 와서 실행을 얘보다는 2배, 얘보다는 10배.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지만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치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바라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론적으로 바라볼 때 얘보다는 2배, 얘보다는 10배 CPU의 선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레드 2나 3에 비해서 스레드 1이 CPU에서 훨씬 더 실행될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무조건 일찍 끝난다 라고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러한 스레드들을 정의를 해놨다면 그거는 CPU 스케줄러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틀고 강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이렇게 흘러가게끔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찰도 안 일으키고요. 그래서 자바의 스레드 스케줄링, 즉 CPU 스케줄링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 방금 설명드렸듯이 1에서부터 10까지 민 프라이어리티, 노멀 프라이어리티, 맥스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해서 1, 5, 10으로 이렇게 되는 방식과,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제어가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제가 이전의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운드 로빈, 순환 할당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 순환 할당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우선순위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드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실행 상태를 더 많이 가지도록 스케줄링을 우리가 코드를 추가해 줌으로써 해주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순환 할당 방식은 이런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CPU 스케줄러가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할당 방식은 뭐냐면 자바에서나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대다수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다 사용하겠죠. 뭐 그런데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는 언어가 별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순환 할당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거를요, 타임 슬라이스, 즉 시간을 조각을 낸다는 뜻이죠. 맞나요? 슬라이스가 우리가 이렇게 조각 내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 가지고요, 이렇게 쪼개요.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추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이것도 CPU가 듀얼 코어냐 쿼드 코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막 잘라요. 자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레드 1을 실행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레드 2를 실행을 하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스레드 3를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 꼴리는 대로 CPU 스케줄러라는 말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CPU가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임마 가져다가 실행시키고, 임마 가져다가 야마 니 절로 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은 시켜주는데 동일한 기회를 부여를 하는 건지,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할당량, 즉 타임 슬라이스를 정해서 하나의 스레드를 정해진 시간만큼 CPU가 가지고 와서 러너블인 상태에 있는 스레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고 와서 실행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이 바로, 자 따라합니다, 순환 할당 방식. 좀 목소리 좀 크게 합시다. 순환 할당 방식. 이거는 코드로 절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바의 스레드 스케줄링은 사용자가 제어해서 코드로 삽입하는 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스레드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스레드들은 동시성을 가질 경우, 즉 하나의 코어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을 시킬 때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1부터 낮음부터 10까지 높음까지로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모든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스레드는 5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코드로 제어하는 우선순위 방식은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성된 스레드에다가 세터를 이용을 해서 set priority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숫자 값을 줘도 됩니다. max priority는 10이고요. normal priority는 5고요. 그리고 min priority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상수를, 스레드의 상수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max priority, normal, 그리고 min priority를 우리가 주면 이렇게 우리가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스레드를 내가 우선순위로 잡았어.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죠.
우선순위의 효과라고 돼 있어요. 싱글 코어인 경우, 코어가 한 개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일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론상으로 얘보다는 2배, 얘보다는 10배를 더 가질 수 있죠. 그죠? 실행기회를 더 많이 가진단 말이죠. CPU에 선택될 확률, 초이스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보다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경향이 무조건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경향이 많다일 뿐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멀티코어인 경우에는 자 보세요. 쿼드 코어인 경우에는 4개죠. 코어가. 그죠? 근데 4개의 스레드가 있다면 이거는 뭐 동시성이 필요 없죠. 우선순위도 필요 없고 없잖아요. 하나의 코어가 하나의 스레드를 잡아서 처리하는데 거기에 동시성이 무엇이 필요하며 우선순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4개만 딱 있으면 무조건 패럴리즘밖에 적용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4개 이하의 스레드들은 우선순위 방식에 영향을 자체를 못 받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소 5개 이상이 되어야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는다. 뭐 5개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작업관리자를 보게 되면 지금 성능만 봐도 지금 저 스레드가 코어는 4개인데 스레드가 1800개나 되는데 이게 스레드가 4개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이럴 일은 만무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은 더더욱 더 많은 스레드가 움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무조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 효과가 내가 맥스 프라이어리티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일찍 끝난다. 민 프라이어리티보다 무조건 일찍 끝난다. 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죠. 됐나요? 자, 이거 같은 경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CPU가 쿼드 코어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스레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합성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 내가 볼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CPU 사용 현황 이랬던 나오는데 나 한번 볼까? CPU 사용 현황.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 있네. 근데 이렇게 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는 윈도우 7에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맞나요?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오는지. 나옵니까? 나온다고? 아니, 내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4번째 쿼드 코어 중에서 4번째 코어에는 이 1번, 2번, 3번과 같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거의 다 비슷하죠. 예. 이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좀 조작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현 시대를 산다면.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저자가, 요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레드가 4개면, 진짜 4개라면, 요렇게 딱 되겠죠. 여기는 조금 실행했고, 여기는 실행 중이고, 실행 중이고, 실행 중이고. 그리고 메모리 상황은, 뭐, 거의 메모리를 먹을 필요가 없죠. 그죠? 금방금방 끝내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요까지 해서 일단 하나 끊고요.